저희가 어제 그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 중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에서 그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 즉 객체를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그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즉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방식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몇 가지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는 조금 다른,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선 오브젝트, 객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객체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대상, 우리가 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숫자도 객체고요, 문자열도 객체, 오브젝트고요. 그다음에 뭐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것들도 객체, 함수도 객체. 그래서 객체들의 특징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죠.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프린트 문안에 넣어서 프린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객체의 특징입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선언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은 어제 저희가 했었던 파일입니다. 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코드, 설계도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어떤 값으로 처음에 초기화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을 때 그 객체는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네 개의 변수를 갖는 데이터 타입, 네 개의 변수를 갖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정의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함수 공부했잖아요. def,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 선언, 그리고 함수가 해야 될 일들, 뭐 리턴하는 값이 있으면 리턴 문장,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메서드, 여기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군요.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른다? 메서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는 클래스와 상관없이 함수 단독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클래스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부분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 일반적인 함수와 그리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차이점은, 메서드는요, 여기 셀프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덧셈을 한다거나, 나눗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프린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등등. 그래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주는 함수, 그거를 메서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항상 첫 번째 아규먼트가 셀프 이렇게 항상 이거를 줬었죠. init 메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init도 셀프라고 하는 걸 항상 먼저 줘요. 그래서 그 함수 내부, 함수 바디 블록에서 셀프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셀프는 그 생성된 객체, 즉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스턴스.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셀프에서 이렇게 참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생성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들은 어떻게 전달하시면 되냐면 init 함수에 선언되어져 있는 파라미터들,
거기에 넣어줄 값들을 이렇게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시면 돼요. 셀프는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생성 자료를 호출할 때도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 셀프 자리에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셀프 이외의 다른 파라미터들만 아규먼트들을 전달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여기 토탈은 마치 셀프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get total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는 코드를 보시면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게 없어요. 그죠? 셀프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메서드를 호출한 인스턴스.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 앞에 점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무슨 인스턴스 점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하죠. 이 앞에 있는 생성된 객체 인스턴스가 여기 셀프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셀프는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셀프 이외의 파라미터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연습했었던 것들 중에서 아마도 여기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시면은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와 distanc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move 메서드 보시면 어, 파라미터가 3개가 선언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2개만 전달하시면 돼요. 셀프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 그래서 셀프는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2개만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면 돼요. 밑에 사용한 곳을 볼까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겠죠. 아규먼트 몇 개를 넘겼어요? 2개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 1, 두 번째 아규먼트 1. 여기 있는 1이 여기 dx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은 dy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x가 어디에 더해지는 거냐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의 x좌표에다가 더하기 dx가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라고 하는 거는 무브를 호출한 객체가 포인트 1이죠. 그러니까 포인트 1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에 여기 아규먼트 값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elf.y 그러면 self.y는 무브를 호출한 게 포인트 1이죠. 포인트 1의 y좌표에다가 dy, 즉 여기 있는 값이죠. 이 두 번째 아규먼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객체 지향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몇 가지 그 클래스를 만드는 연습들을 어제 했었어요.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그 파이썬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수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함수를 만드는 거를 활용해서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연습 문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아침에 파이썬 14번 파일을 만들어서 GitHub에 올려드렸어요. 파이썬 14번 파일을 GitHub에 올려드렸고요. GitHub에 보시면 이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있는데, 사실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2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 스코어 클래스는 변수를 3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국어 점수 저장하는 변수, 영어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 수학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해서 3개의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애트리뷰트로 3개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기본값을 0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init 메서드를 만드실 때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자는 얘기예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자는 얘기고요. 어제 str이라고 하는 함수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문자열.
어제 REPR이라고 하는 함수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이대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REPR 메서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드시면 돼요. 그 문자열은 이런 포맷이 되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문자열인데 어떤 문자열이냐면 스코어, 그 다음에 코리안,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썼는데 이 숫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국어 점수값 저장하겠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를 이렇게 문자열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REPR도 문자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는 한글로 전부 다 옮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습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저께 str 함수는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한다.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REPR이라고 하는 함수가 언제 자동으로 호출되는지, 그래서 스트링 함수와 어, representation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번 여기 작성된 대로만 만드셔요. 그 다음에 세 과목의 총점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다 더해서 리턴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과목의 평균은 여기 총점이 있으니까 총점 나누기 3을 해서 리턴하시면 돼요. 그렇게 스코어 클래스를 먼저 만드시고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스튜던트는 애트리뷰트를 세 개를 가져요. 학번, 그리고 이름, 점수. 근데 여기 점수는 스코어 객체라고 제가 괄호로 썼어요. 그러니까 스코어 타입의 객체가 세 번째 아규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만들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tr 함수, repr 함수 두 개만 여기서는 요 두 개의 메서드만 만들어 주세요. 사실 말은 없지만 init 메서드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init 메서드 만드셔야 돼요. 스코어 클래스에서도 init 메서드 만드셔야 되고요. 스튜던트 클래스에도 init 메서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객체가 생성될 수 있으니까. init 메서드 이외에 str과 rep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더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로 만드시면 됩니다. 리턴하는 메서드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스튜던트 객체도 만들어 보고 그 출력도 해보고 프린트문 안에 넣으라는 얘기죠. 출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총점 평균 학생에서 총점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도 호출해보고 네. 요런 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14번 파일에서 할 일입니다. 네. 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네. 네. 어, 연습 문제 드렸던 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클래스를 만드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숫자 3개를 저장하는 그런 객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 이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할까? 아마 여기를 조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할게요. 여기 이제 코드셀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먼저 선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컬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드셔서 필요한 메서드들을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래스 이름은 파이썬 개발자들은 관습적으로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만약에 그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클래스 이름을 작성할 때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첫 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지게 되면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카멜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표기법으로 보통 그 클래스 이름들을 만들게 되고요. 변수나 함수 이름, 변수나 함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은 대부분의 파이썬 개발자들이 보통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런 관습을 따라주시는 게 그런 게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자, 우선 그 속성들을 초기화해 줄 수 있는 생성자 함수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def, 그다음에 init 함수예요. init은 우선 첫 번째 아규먼트는 셀프를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객체가 어떤 값들을, 어떤 변수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 속성 부분을 보시면 돼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초기화할 때도 세 개의 값을 전달받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코리안, 뭐 잉글리쉬, 매트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을 줬죠. 기본값을 주자. 즉,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는 점수가 존재하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시는 방법은 여기에다 직접 값을 이렇게 할당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코드를 만드시면 되는데 실제 코드는 셀프점 하고서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변수 이름이 꼭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셀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은 KOR이고 여기에 저장하는 변수 값은 코리안이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누군가 생성자를 호출을 하겠죠. 생성자를 호출할 때 코리안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주겠죠. 그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 KO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스코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은 KOR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변수 이름을 굳이 다르게 만들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스코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코리언이고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값은 파라미터 코리언에 넘겨진 아규먼트.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Englis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파라미터 English에 전달된 아규먼트 값으로 할당해 주시면 되고 math도 파라미터 math에 할당된 값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init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들을 초기화하는 코드는 이걸로 됐어요. 이걸로 다 끝났고 이제 메서드를 만들자예요. 메서드를 만들자인데 첫 번째 메서드는 str이에요. str. 자, 우선 str을 만들기 전에 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코드를 실행을 먼저 할까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스코어 1번이라고 하고 스코어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겠죠. 이게 생성자 호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객체가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객체 생성. 그 생성된 객체를 스코어 1번이라고 합니다. 생성된 객체를 스코어 1번이라고 하는 건데 자, 프린트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프린트 해보시면 스코어 1번 프린트할 때 어떻게 프린트 해줘요? 스코어 클래스 스코어 타입의 오브젝트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그죠? 자, 요렇게만 프린트문이 요렇게만 출력해주는 이유는 이 클래스에서 무슨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str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어 1번 변수는 스코어 오브젝트다. 스코어 객체다. 라고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def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str 그리고 다시 언더스코어 두 개 그리고 self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str 함수가 아규먼트 셀프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가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리턴해야 될 문자열은 이런 형식이고 문자열을 만들 때 필요한 값들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이런 값들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죠. 객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프 안에 전부 다 셀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만 이용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링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는 셀프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자열을 리턴하시면 되죠. 앞에 F를 쓴 거는 F 스트링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변수 이름들을 포맷 만들어서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포맷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를 스코어 이렇게 써주고요. 코리안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English라고 문자를 만들고 값이 들어가고요. math라고 만들고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세 개 템플릿이 있어요. 요 템플릿에 들어갈 값은 셀프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 그 다음에 셀프가 가지고 있는 English, 그리고 마지막은 셀프가 가지고 있는 math.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런 형식으로 출력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 자, 그럼 요 스코어 클래스가 바뀌었어요. 그죠? 바뀐 클래스로 다시 생성을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코드도 다시 실행. 자, 이번에는 출력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str 함수를 만들어주니까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스코어,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전부 다 점수는 0이라고 들어가 있죠. 점수가 0이라고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0이라고 들어간 이유는 생성자료 호출을 할 때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고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파라미터에 설정된 기본 값, 즉 디폴트 아규먼트가 어, 그 변수들을 셀프의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0, 0, 0이라고 하는 숫자들을 사용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REPR. REPR도 함수를 만드실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def 언더스코어 REPR이고요. representation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셀프는 있어야 되고요. 문자열을 리턴하시면 되고요. 문자열을 만들 때 필요한 값들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셀프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REPR을 만드실 때도 다른 아규먼트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셀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 전부 다 한글로 쓰자라고 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점수, 그다음에 국어 점수는 하고서 값을 써주면 되죠. 값은 셀프가 가지고 있겠죠. 코리언이라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셀프가 잉글리쉬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학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셀프.ma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자, 다시 여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셀도 다시 실행할게요. 프린트 함수는 바뀌는 게 없어요. 프린트 함수는 바뀌는 게 없고 뭐가 바뀌냐면요. 요거 만들기 전에를 먼저 보여드렸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일단 얘를 만들기 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를 잠깐 지워버렸어요. 잠깐 지워버렸고, 여기 실행,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실행,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린트문을 쓰지 않고요. 그냥 스코어 1번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그리고 실행해보세요. 자, 프린트 안에 스코어 1이라고 하는 객체를 넣었을 때 출력이 되는 문자라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만 썼을 때 출력되는 문자들이 서로 다르죠. 그죠? 자, 제가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은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변수 이름만 써도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마지막 셀의 마지막 코드만이에요. 코드셀에서 이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에 수식이 있는 경우, 변수 이름이나 수식이 있는 경우 프린트문을 쓰지 않아도 그 결과값, 변수에 저장된 값이나 수식을 계산한 값을 자동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변수 x가 있는데 값을 저장하고 x 이렇게만 해도 x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프린트 함수에다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도 출력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 얘는 출력하겠죠. 얘도 마지막 라인이니까 출력이 돼요. 두 번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 경우는요. 이렇게 한 경우는 얘는 출력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어요. 그죠? 얘는 변수 x를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출력이 하나만 나오는데 이 출력은 어디서 출력이 된 거냐면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식 얘 때문에 출력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 이렇게 해볼까요? x가 1인 경우 x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네. 변수의 값이나 수식을 계산한 값을 출력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항상 마지막 라인인 경우에만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스코어 1번은 객체예요. 객체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객체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분명히 str 함수를 만들었는데도 여기는 스코어 이렇게만 딱 출력을 해주고 있죠.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타입이다라고만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다시 주석을 풀고요. 주석을 해제하고 REPR 함수가 있는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실행. 그리고 여기도 실행. 여기는 바뀌는 거 없어요. 여기를 다시 실행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REPR 함수가 언제 호출되는 건지 아시겠죠? REPR 함수는 representation이라는 뜻이에요. expression, 식을 자동으로 출력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프린트 함수 안에 밑에다 쓸까요? 코드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텍스트 셀로. 프린트 함수 안에 오브젝트를 넣어서 호출하면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호출하면 오브젝트의 스트링 메서드 또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오브젝트의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프린트 함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콘솔 창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요 위쪽에 대한 설명이에요. 위쪽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린트 함수는 객체를 출력하기 위해서 객체에 선언되어져 있는 스트링 함수를 호출해서 스트링 함수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줍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거는 네, 텍스트 셀을 만들게요. 텍스트 셀. 파이썬 노트북. 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면 확장자가 IPYNB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을 의미해요.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썬 노트북의 코드 코드셀은 가장 마지막 가장 마지막 라인에 그 변수 혹은 식,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을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라인의 변수나 식이에요. 그 이외의 다른 라인에 있는 변수나 식은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는 변수나 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장 마지막 라인에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 라인이 객체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죠. 스코어 1번은 객체잖아요. 객체인 경우, 그 객체에 무슨 메서드를 호출하냐면 언더스코어 REPR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냥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REPR 메서드를 만들지 않으면 아까처럼 아까 여기가 오브젝트 스코어 오브젝트 이렇게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REPR 메서드를 만들게 되면 REPR 메서드에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고 REPR 메서드를 만들지 않으면 이 익스프레션은 그냥 무슨 클래스, 오브젝트 이렇게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요. 일부러 얘네 두 개를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얘네 두 개를 일부러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의 문자를 리턴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해요. 네.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과 REP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간혹 얘네들이 다른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가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테스트 되신 거. 자, 그 다음에 calculate sum하고 calculate mean 요거 두 개는 한꺼번에 만들도록 할게요. def. 함수 이름을 calculate sum으로 하기로 했고요. self가 필요하겠죠. 자, 총점이기 때문에 구명수, 점수 3개를 더해서 리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거 없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self.korean 더하기 self.english 더하기 self.math 이렇게 하시면 이게 합계, 세 과목의 총점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def, calculate, mean으로 했죠. self. 자, 여기서는
그 평균을 리턴하실 때는 두 가지가 가능하실 텐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요거 세 개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요렇게 이 값을 세 과목의 점수의 값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를 호출하면 돼요. 얘를 호출하실 때는 어떻게 호출한다 그랬어요? self 그리고 calculate mean 이렇게 호출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서드 호출할 때요. 아규먼트 주는 게 아니에요. 아규먼트를 주는 게 아니라 메서드를 누가 호출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 얘가 가지고 있는 잉글리시, 얘가 가지고 있는 매스를 사용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요. 그 같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는 반드시 이 셀프를 붙여서 메서드를 호출해 주셔야 돼요. 요거 주의해 주시라고 제가 드리는 문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행하시고요. 밑에 요 셀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여기까지는 바뀌는 거 없을 거고 여기도 바뀌는 거 없을 겁니다. 썸과 미는 또 다른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코드셀 하나 만들겠습니다. 0.0.0점만 있으면 뭐 총점도 0이고 평균도 0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스코어 2번, 스코어 2번 하고서 객체를 만들게요. 자,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세 개의 값을 넣으면 된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개의 값은 전부 다 기본값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국어 점수 100점이라고 할게요. 영어 점수는 뭐 95점, 수학 점수는 뭐 88점 이렇게 할게요. 자, 프린트 우선 총점부터 볼까요? 네, 프린트 스코어부터 보죠. 스코어 2번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총점 출력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할까요? 총점 옆에다가 뭐를 더 써주면 될까요? 스코어 2번 객체에서 calculate sum 호출한 걸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평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붙여주실 때는 누구의 평균이냐면 스코어 2번의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presentation 메서드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calculate mean이 잘못됐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함수 호출하는 거 잘못 호출했어요. 이거 뭐라고 호출해야 돼요? 썸이라고 호출해야 되는데 썸을 호출해야 되는 건데 mean을 호출해버렸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실행. 네, 아까 여기 잘못 썼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실행, 여기도 다시 실행, 그리고 여기를 다시 실행. 네, 이렇게 하시면 잘 됐죠? 자, 프린트문 안에 넣었어요. 자, 요거는 객체를 생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는 무슨 메서드의 결과? 스트링 메서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스코어,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객체에서 메서드 호출. 요것도 메서드 호출, 요것도 메서드 호출. 세 과목 다 더하면 283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평균은 3으로 나눠주면 94.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했죠. 출력된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는 10 익스프레션 출력인데 익스프레션 출력은 무슨 메서드의 결과? REPR 메서드의 결과값. REPR 메서드의 리턴값. 반환값이라고 할까요? 네. 반환값. 반환값이 출력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스코어 클래스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순수하게 뭐만 저장하는 객체, 세 과목의 점수들만 저장하고 있는 객체, 세 과목의 점수들만 저장하고 있는 객체. 그리고 기능으로는 썸과 민, 그러니까 총점과 평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스트링 메서드와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 두 개의 차이점도 이해되시죠? 스트링은 언제 사용된다? 프린트 함수가 사용한다. 프린트 함수가 사용한다. 레프리젠테이션은 누가 사용한다? 코드셀이 이용한다. 코드셀. 네, 코드셀에서 익스프레션 출력할 때 레프리젠테이션이 이용된다. 그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코드셀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스튜던트 클래스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클래스 스튜던트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속성은 번호와 이름과 점수.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메서드를 만들려고 한 거냐면 init 메서드를 정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get underscore init. 일단 첫 번째 셀프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값들을 초기화를 해야 돼요? 학번, 이름, 스코어를 초기화를 해야죠. 그러면은 필요한 값들이 있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번호는 NO라고 할게요. 이름은 n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스코어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학번과 이름과 시험 점수, 성적이 있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번호는 번호로 초기화, 그 다음에 이름은 이름으로 초기화, 그 다음에 성적은 성적으로 초기화. 이렇게 하시면 얘는 무슨 타입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스코어 타입의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밑에 스트링 함수와 레프리젠테이션 함수까지 만들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만들기 전을 먼저 볼까요? 만들기 전을 먼저 보면 자, 실행했어요. 자,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하시려면 변수 이름은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성자를 호출하셔야 되죠. 몇 개를 넣으셔야 돼요? 번호, 이름, 스코어 다 넣으셔야 돼요. 그죠? 자, 번호는 100, 1001번으로 할게요. 1001번. 숫자는 상관없으니까 이름, 오쌤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코어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스코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스코어 1번. 모든 과목 빵점 맞은 성적. 그 다음에 스코어 2번. 100점, 95점, 88점을 가지고 있는 스코어. 어떤 거를 쓰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스코어 1번을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1번과 그 다음에 스튜던트 1번 이렇게 두 가지로 출력하는 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실행. 자, 우리는 클래스에서 스트링 메서드를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아직 만들기 전이어서 프린트 함수는 원래 메서드가 있다면 스트링 메서드의 반환 값을 출력을 해줄 텐데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의 오브젝트 이렇게 출력을 했고 얘는
얘는 만약에 메서드가 있다면 REPR 메서드의 반환값을 출력을 했을 텐데 REPR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비슷하게 student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두 개가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른 거 보이시죠? 프린트는 student 클래스의 오브젝트. 그 다음에 expression은 student 클래스 이름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도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 자, str 이렇게 만들기로 했죠. 그럼 def 언더스코어 str 언더스코어 두 개 그리고 셀프만 있으면 되겠죠. 셀프만 있으면 되고요. 자, return 해주시면 돼요. 문자열 return 해주시면 되죠.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요? student no 콜론 쓰기로 했죠. 여기서는 콜론 그 다음에 번호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self가 no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죠. 애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마찬가지로 self가 name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스코어를 출력을 하시는 건데 스코어를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문자열을 볼게요. 자 이 문자열은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냐면 스트링 메서드랑 똑같지 않아요? 스트링 메서드랑 똑같죠? 스코어 클래스에 스코어 클래스의 스코어 클래스의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과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만 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셀프 점 스코어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REPR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REPR은 바뀌지 않겠지만 프린트문의 출력은 바뀔 거예요. 얘를 다시 실행하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어때요? 프린트문에서 출력한 내용 보세요. 스튜던트 여기 형식 아닌가요? 스튜던트 그 다음에 NO 그죠?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해요? 스코어 이렇게 했죠. 스코어 그 다음에 요 문자열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 문자열은 얘가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문자열을 만들 때 객체를 넣어주면은요. 문자를 만들 때 객체를 만들어주면 객체의 문자열을 어떻게 만들까요? 객체의 문자열을 str 메서드를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어, 포맷, 이처럼 포매티드 스트링 같은 거에서 이렇게 할게요. 네. 문자 포매티드 이렇게 할게요. 포매티드 스트링 안에 오브젝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포매티드 스트링을 만드는 거죠. 어, 이렇게 사용하면 오브젝트에 무슨 메서드? str 스트링을 만들어 그러니까 스트링 메서드는 말 그대로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메서드예요.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메서드. 스트링 메서드의 리턴 값으로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로 여기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된 모습이 스코어 클래스의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우리는 스코어가 객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여기는 일부러 뭐
어떤 메서드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점수,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만들었죠. 뭐랑 동일하게 만들었냐면 representation하고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representation하고. 근데 자동으로 st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만드시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def. 자, 이번에는 REPR을 만들 차례고요. 만들 차례고 셀프만 있으면 돼요. 자, return formatted string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제가 뭐라고 만들기로 했냐면 학생 이렇게 만들기로 했죠. number 이렇게 만들기로 했죠. 자, 그럼 여기는 self numb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name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는 self nam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스코어 그대로 쓰기로 스코어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그런데 여기를 self.score라고만 해버리시면 이렇게만 해버리시면요 여기가 원하는 문자열이 안 나올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밑에 셀 다시 실행. 여기 모습은 무슨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스트링 메서드가 출력해 주는 거, 리턴해 주는 문자열이랑 똑같죠? 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호출하려고 하면 REPR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원하는 문자열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사용하면 기본적으로는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이 되는데 만약에 다른 문자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 다른 문자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시면 돼요. 셀프는 스튜던트죠. 학생은 속성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성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은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게 REP야. 둘 중에 하나죠. 스트링 메서드나 REPR 둘 중에 하나인데 원하는 걸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얘를 직접 이렇게 직접 호출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도 매직 메서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트링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서 그 문자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호출을 해주시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된 스튜던트 1번은 학번은 1001번이고요. 이름은 오쌤, 시험 성적은 모든 과목이 빵점, 정말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두 번째 점수 있었죠. 스코어 2번 있었죠. 스코어 2번 넣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스튜던트 2번 두 번째 학생, 다른 학생을 만들 때 스튜던트 그 다음에 번호는 1002번으로 할까요?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성적을 주면 되죠. 위쪽에서 만들었던 성적 중에서 스코어 2번이 있었어요.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선 프린트 먼저 확인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총점. 총점도 출력하고 평균도 출력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총점 이렇게 할게요. 자, 총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시험 성적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스튜던트 2번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점하면 calculate sum이나 calculate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자, 우리가 만든 자, 생성된 객체 스튜던트 2번이라고 하는 객체는 스튜던트 타입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는 여기 있죠. 스튜던트는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init, string, representation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calculate sum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스튜던트는 속성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성적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성적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럼 스튜던트 2번 점 이렇게 하시면 스코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변수 이름 뭐예요? 변수 이름 스코어예요. 스코어. 그죠? 스코어는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예제예요. 마찬가지로 그 평균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된 객체는 뭐다? 생성된 객체는 스튜던트. 스튜던트 2번. 점. 스튜던트 2번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 점. 스코어는 calculate mean. 평균을 계산해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익스프레션도 한번 다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여기 두 번째 학생 출력된 모습 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학번은 1002번. 1002번 맞죠? 우리 넣은 게. 이름은 홍길동. 홍길동이라고 이름 넣었죠. 스코어는, 자, 여기 스코어가 있죠. 2번 스코어를 넣었어요. 그죠? 2번 스코어는 이렇게 생겼죠. 국어 점수 100점, 영어 점수 95점, 수학 점수 88점. 그래서 학생 2번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 객체의 sum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스튜던트 2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점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2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calculate sum 메서드 호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2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스코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calculate mean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하면 총점 평균 계산하는 기능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부분은 representation을 출력을 한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과제를 드린 이유는 이 연습 문제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뭐뭐.점 뭐뭐.점 뭐뭐 이렇게 계속해서 점 하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객체다. 얘도 객체다. 얘는 요 앞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가 수업 요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을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학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스튜던트 생성대로 호출을 해야 되겠죠. 학생을 만들려면 학생이라고 하는 생성대로 호출을 해야 돼요. 번호를 줘야 되겠죠. 2001번이라고 할까요? 홍길동 말고 뭐라고 할까요? 스컷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뭘 넣어야 돼? 점수를 넣어야 되죠. 점수를 이 자리에서 생성해 주세요. 스코어 99점, 85점, 8점 이렇게 호출하시는 것도 됩니다. 얘는 이름을 주진 않았어요. 이름을 주진 않았지만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스코어 객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겠다? 스튜던트 생성자한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출력해 보면 스튜던트 3번만 출력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스튜던트 3번만 출력해 보시면 학번은 2001, 이름은 스컷,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성적은 국어 점수 99점, 영어 점수 85점, 수학 점수 98점. 어때요? 이렇게 호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성자를 아규먼트 자리에서 직접 호출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이런 코드를 보시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총점 평균 한번 해볼까요? 밑에서 그냥 간단하게 스튜던트 3번. 스튜던트 3번은 뭘 가지고 있어요? 스튜던트 3번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죠. 점. 스코어는 점 해보세요. 스코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썸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총점.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스튜던트 3번 점. 뭘 가지고 있어요? 스코어 가지고 있죠. 점. 뭘 가지고 있어요?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99점, 85점, 98점의 총점은 282, 평균은 94.0이라고 하는 점수를 총점과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 잘 되죠? 네.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면서 아규먼트를 바로 줄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메서드 호출할 때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